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송정빈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중국입니다. 오호. 중국의 한 아파트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네네. 중국의 한 아파트에요. 난간에 걸쳐져 있는 사람 때문에 한번 놀라고요. 그다음에 이 난간을 향해 가는 누군가를 보고 2번 놀랍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어머나. 어떤 사람들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뭘까요? 네,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 밑에는 한 노인이 아슬아슬하게 난간에 걸쳐 쓰러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 내려가는 남성 보시면 허리에 하얀 소방호스를 묶고 무사히 아래층으로 내려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 난간에 걸려있는 이 노인을 집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어머나. 일단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 노인께서는 괜찮으신 건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 노인분이 난간에 걸려서 몸이 일단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여서 걱정되긴 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눈을 의심했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어쩌다가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거 언뜻 보면 실제 상황인가 영화의 한 장면인가 싶겠지만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한 노인이 추락했는데요. 무려 15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7층 난간에 걸렸는데 그래도 계속 저 상태였다면 위험했겠죠. 한 남성이 저렇게 용감하게 허리에 하얀 소방호스를 묶고 이 노인을 구출했는데요. 이 남성은 군인 출신이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다행히 구조된 노인도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저 어르신 노인분이 그나마 간신히 걸려있는 곳이 언뜻 보면 그거잖아요. 아파트에서 화분을 내놓거나 빨래를 내거는 그런 건데 그 철제 구조물처럼 보이는데 그게 버텨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 저 구조하신 남성분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찍고 어디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중국 소식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넓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의 어느 스키장에서 아하. 이색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아하. 그 서비스에 열광하고 막 인증샷 찍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하. 또 한편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서비스길래 이렇게 또 반응이 엇갈리는지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한 여성이 스키복을 입은 남성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뭐야, 이게? 이렇게 안긴 채로 슬로프 아래까지 활강하는 모습인데요. 뭐야, 이게?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스키장의 생일 패키지를 이용하면 이렇게 스키 강사의 품에 공주님처럼 안긴 채 내려올 수 있는 건데요. 아하. 돈만 내면 스키를 탈 줄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송정빈 변호사님, 솔직하게 나도 저 서비스 생일날 이용해보고 싶다고 솔직히 마음이 드세요? 그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아니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진짜 안 드세요? 네네. 네, 생일인데 네. 또 이렇게 위험한 행동 절대 하고 싶지 그쵸.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사실 생각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이 해당 스키장의 어떤 생일 패키지는 네. 고객 요청에 따라서 그 가격이라든지 구성 등을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어허.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꽃다발이랑 레터링 케이크, 뭐 현수막 이런 걸 들고 또 생일 축하 뭐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옵션들도 또 추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돈만 내면 또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허. 우리 돈으로 약 103만 원 정도 어머나. 된다고 하는데 비싸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해당 이 여성분만 해도 이 생일 서비스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또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또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근데 송 변호사님 저 영상을 보고
이제 사람들마다 각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저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혹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누리꾼들 역시 뭐 의견은 분분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아, 큰데요. 그래요? 네. 과도한 신체 접촉이 일단 선을 넘을 수 있다. 아하. 그리고 강사가 균형을 잃거나 혹은 다른 스키어와 충돌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 그렇죠.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송 변호사님. 저러다가 진짜 아무리 베테랑 이 고난도 기술을 보유한 스키 강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하다가 진짜 삐끗 잘못해서 저 고객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법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법적 책임 문제도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좀 약간 위험도가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계약에 명시를 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뭐 해당 주최 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사안 자체로 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에는 계약서가 없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계약서가 일단 그래서 저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요. 이 해당 약관, 이 서비스 혹시 모를 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타는 것도 나중에 사후를 대비하는 안전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좀 이색적인 서비스 같긴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베트남의 한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차와 오토바이들로 붐비는 가운데 네. 거대한 트럭이 등장해서는 자자 먼저 지나가요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 사이에 큰 사람이 등장한 느낌입니다. 어허.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뭘까요, 이건 또? 자, 물이 콸콸 쏟아지는 도로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조심조심 가보지만 아슬아슬하죠. 어머, 그런데 이때 큰 트럭이 등장하더니 어머? 이 쏟아지는 물을 가로막고 그대로 멈춰 섭니다. 멋지다.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막아준 덕에 이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네. 세심한 배려심이 빛난 순간입니다. 아니, 최근 변호사님. 사람 사이에서도 저런 일 있잖아요. 가끔 막 올 때, 우와, 내가 다 막을 때 막 지나가요. 막 그런 진짜 구조할 때, 막 진짜 사람 같아 진짜. 저 간혹 어느 사람이 실제로 저렇게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뭐 하잖아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죠, 중요한 예. 대중 운송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물이 막 쏟아지면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굉장히 물에 취약하니까 맞아요. 그 교통이 굉장히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중심 잡기 힘들겠죠. 네, 저분이 진짜 뭐 의인처럼 슈퍼맨처럼 맞아요. 트럭 운전사분이 내 트럭으로 딱 물길을 막아주면서 교통을 틔운 것 같은데 네. 물이 저렇게 막 쏟아지면 사실은 내 차가 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릅쓰고 또 저렇게 교통을 틔워준 저 기사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의인들, 영웅들은 세계 곳곳에 다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태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허. 태국의 떠돌이 개 한 마리가 포착됐는데요. 이 개 그냥 떠돌이 개가 아닙니다. 그냥 개가 아니에요. 어머. 약간 뭐가 유행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인형 뽑기 엄청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약간 손 안 대고 코 풀 줄 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설마 해야 될 것 걔가?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인형 뽑기 기계 주위를 서성이는 떠돌이 개 한 마리 보이시죠? 네. 인형이 갖고 싶은지 유리를 톡톡 건드리면서 그 곁을 떠나질 못합니다. 톡톡 건드리죠. 네. 인형 뽑기에 도전하러 온 어떤 남성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허. 자, 이 남성이요. 인형 뽑기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네. 하죠. 근데 이 남성이 인형 뽑기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한 번에 뽑기 어려운데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개에게 선물을 합니다. 어머나. 개에게 개 인형을 선물한 거예요. 고마움을 아는지 이 녀석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개가 그랬을 것 같다요. 송정빈 변호사님. 어메? 아니, 먹는 거 아니었네? 아이고, 안 먹어.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허. 너무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보니 웃다가 울 뻔했다. 혹은 인형 좋아하는 것 보니 유기견인 것 같아서 아이고. 더 마음이 아프다. 세상에. 이 인형을 준 사람 진짜 평생 복 받아야 한다. 등 짧은 영상 하나가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세상에, 근데 왠지 하재근 평론가 그런 생각이 쓸데없는 궁금증이지만 왠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가 인형을 난데없이 좋아할 리가 없고 뭔가 이 개가 만약에 떠돌이 개라면 혹시 옛날 주인이 늘 품고 있던 인형 어떤 그런 게 생각나서 그런 그리움, 향수병 뭐 그런 거에 좀 사무쳤던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쓸데없는 궁금증입니다만. 그 연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하, 네. 보통 개가 저렇게 정적인 인형을 보통 움직이는 거 많이 좋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움직이기 네,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라든가. 혹시 먹인 줄 착각하니까. 저는 식의 인형은 사람이 보통 좋아하는데 아하. 개가 좋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주인과의 뭐 애착 관계에서 뭐 형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누군가 계속 촬영하고 있거든요. 어머나! 지금 촬영이 된 너 거잖아요. 인싸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의 기호를 다 알고 누군가가 촬영을 하면서 작정을 하고 인형을 준 것인지 작정을 하고. 뭐 사연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개한테 인형을 선물한 저분도 아주 복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또 마음이 새해 벽두부터 좀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오늘 세계여행 종착지 캐나다입니다. 어. 캐나다에서 우리가 뭐 귀여운 동물 소식도 전하고 멋있는 자연 소식도 전한 바가 그랬죠. 있는데 오늘 전할 소식은 좀 씁쓸한 환경입니다. 왜요 또? 캐나다의 한 항공사에서 좌석 간 간격을 줄였는데 네. 너무 좁혀서 승객들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줄였자 조금 줄였겠죠. 자, 승객들이 가지런히 다리를 모으고 뭐야, 이게? 있어요. 뭐야? 비행기 안 좌석 상황인데 뭐야, 이게? 너무 좋습니다. 어? 어느 정도냐? 짐을 아래에 놓으려고 했더니 앞좌석에 머리가 닿습니다. 어머나. 타고 있는 승객도 불편하지만 보고 있는 우리가 다 답답할 지경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이게 비행기입니까? 비행기예요 이게 지금? 이 항공사는 항공기 40세대의 좌석 사이 공간을 줄여서 좌석 한 줄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좌석 한 줄 추가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어허. 이로 인해서 승객들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어허. 쏟아지는 항해에도 이 결정을 내린 항공사 경영진 모든 예산대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어허. 나아가 부사장은 모든 예산대의 고객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세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딱 봐도 송 변호사님, 딱 봐도 항공사 측에 이른바 한 번 날 때마다 그래 돈 좀 벌어보자 하는 얄팍한 상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영상을, 저 비행기를 직접 타보신 분도 그런 느낌이겠지만 저 영상을 보신 누리꾼들도 이런 반응 내놓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비행기 좌석이 2에서 5인치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걸 센티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한 5에서 13cm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 세상에. 굉장히 큰 그쵸. 얘기잖아요. 이에 이제 누리꾼들 또한 예상치 못한 어떤 비상 착륙 시에는 큰일이 날 것 같다. 그쵸. 그리고 양계장에 닭 한 마리가 지내는 공간보다 더 좁아 보인다라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뜻하지 않게 닭까지 소환됐어요 지금. 어쨌든 아무리 뭔가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아까 우리 송정빈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 비상시에는 저게 신체에 무리함을 줄 수 있잖아요. 부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편안한 좌석, 뭐 넓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이제 운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5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